네, 오늘은 수학2 6번째 학습지 도함수 활용 2번째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5번 학습지에선 그래프 그리는 방법, 미분을 통해서 도함수의 부호를 확인하고 확인된 부호를 플러스면 원래 함수가 증가, 마이너스면 원래 함수가 감소한다는 점을 이용해서 그래프 그려봤고요. 관련된 문제 몇 가지 풀어봤는데요. 6번 학습지는 그래프를 그려서 그 그래프를 활용해서 어떤 닫힌 구간에서 최대 최소값을 구해보거나 방정식을 풀어보거나 부등식을 풀어보거나 이런 문제들에 대한 응용을 해보려 합니다. 1번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양수 AB에 대하여 닫힌 구간에서 fx가 이렇게 생겼다. 최대값이 5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23일 때 2분의 1에서 함수값을 물어봤네요. 어떤 식으로 좀 해결을 해볼 거냐면 fx를 일단 그려보자. 뭐 이렇게 나오겠죠. a가 양수니까 최고차항 양수인 3차 함수니까 이런 식으로 나올 건데 a, b는 양수고 0, 3이 어디에서 잘리냐에 따라서 그 구간에서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미분해서 그래프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f'x는 3ax 제곱 빼기 6ax 이렇게 되고요. 인수분해가 3ax로 인수분해하면 x-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네요.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도함수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일 거고 여기 x값이 0, 여기 x값이 2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그러면 0 이하, 0보다 작은 부분에서는 증가하고 0하고 2 사이에서는 감소, 2보다 클 땐 또 증가 이런 식으로 원래 함수가 그려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가 x가 0일 때 여기가 x가 2일 때 이렇게 fx의 개형을 찾았는데요. 우리가 원하는 지금 구간은 어디냐면 0에서 3까지라고 했으니까 원래 함수는 이렇게 그려지는데 우리가 지금 관찰할 함수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여기서부터 시작한대요. 여기서부터 0에서부터라 그랬으니까 그리고 어디까지 가죠? 3 뭐 여기까지 x는 3 여기 x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함수는 요만큼일 것 같아요. 요만큼. 근데 중요한 거는 만약에 3이 여기 요 0에서의 함수값보다 x3이 더 아래에 있으면 x3에서 함수값이 x0에서의 함수값보다 더 아래에 있으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서 최대가 여기고 최소가 여기다 이렇게 바로 답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x3이 여기가 아니고 여기 있으면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보는 거니까 최대값은 x3에서 가지고 최소값은 2에서 가진다. 이렇게 3이 어디에 찍히는지에 따라서 최대값을 가지는 x값이 0이냐 3이냐 달라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3일 때 함수값, 0일 때 함수값 일단 조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 3개 해볼게요. f0 구해볼 거고요. f2, f3 요 3개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f0은 여기 0 넣는 거니까요. 얘가 b 이렇게 되겠죠. f2는 여기에 2 들어가는 거니까요. 4a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4a 플러스 b f3은 여기에 3 들어가는 거니까 27a 빼기 27a 더하기 얘도 b네요 결국. 그러면 x3이 실제로 어디 있었다는 거냐면 x0이랑 y값이 같아야 되니까 요 x축이랑 평행한 이 선 기준으로 같은 값이 x0과 x3 공통의 함수값이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b가 최대값이라는 거니까요. 최대값 얘가 5 왜냐면 최대값 5라 그랬으니까요. 최소값은 항상 f이죠. 최소값은 마이너스 23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b에 5 대입하면요. 마이너스 4a 더하기 5가 마이너스 23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4a가 마이너스 28이니까 a는 7 이렇게 a 값 구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fx는요. 7x 세제곱 빼기 21x제곱 플러스 5 a에 7, b에 5 대입했습니다. f2분의 1 구해볼게요. f2분의 1은 8분의 7 빼기 4분의 21 플러스 5 8로 통분해볼까요?
7 빼기 42 더하기 40 8분의 5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5번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는 풀었고요. 답은 나왔는데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함수값을 구하지 않고 x3일 때 함수값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간단할 것 같아. 언제나 함수값을 구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구간에 따라서 x는 3일 때 함수값과 x 0일 때 함수값이 같다라는 걸 바로 알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거 한번 설명해 볼게요. 삼차함수의 특성입니다. 삼차함수가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을 때 그림을 좀 예쁘게 그리고 싶은데 요렇게 모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을 때 여기가 x가 만약에 0, x가 2라고 해볼게요. 이런 상황이었죠. 여기서 삼차함수에서는 항상 성립하는 어떤 근의 값의 관계가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이런 극값들 여기가 극대고 여기가 극소잖아요. 극대에서 함수의 근 접선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어떤 점들이 눈에 들어오냐면 이 점, 만나는 점, 그리고 이 점, 극소점,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어딜까요? 여기. 극대값에서 그은 접선이 원래 함수랑 만나는 점. 요 세 점 한번 주목해 볼게요. 아까는 이 점이 3이었던 것 같아요. 요 점. 아까는 x3이었어요. 요런 상황인데 항상 성립하는 게 이렇게 극소값과 극대값, 즉 극값과 극값의 x값 차이가 여기 몇이죠 지금? 2에서 0까지니까 2 이렇게 되죠. 그러면 그 접선을 그은 극값 말고 다른 극값과 접선과 함수가 만나는 이 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점과 이 점, 여기 거리 몇이에요 지금? 2와 3이니까 여기 1 이렇게 되잖아. 그죠? 그러면 이 점과 점 사이 거리와 이 점과 이 점 사이 거리 요 두 개의 길이 비율이 몇 대 몇이야? 2대 1. 여기랑 여기가 다시 한번 극값과 극값 그 사이 거리랑 그 다음에 극값과 함수랑 만나는 요 점 사이의 거리 비율이 항상 지금 이 문제에서만 2대 1인 게 아니고 모든 3차 함수에서 이런 그림을 본다면 이 거리랑 이 거리의 비율은 2대 1이다.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부터 설명을 해보자면 미분에서 극값에서 접선을 그린 다음에 함수랑 만나는 점을 찾고 길이 비율을 따져보면 항상 2대 1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요거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연습 좀 해볼게요. 알아두면 좋습니다. fx가 이렇게 있습니다. 접선을 그었습니다. 여기 x값은요 0이라고 할게요. 여기 x값은 4라고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거죠. 여기 x값은 얼마일까? 요런 상황입니다. 자, 극값과 극값의 x값 거리는 0에서 4니까 여기 4. 그러면 그 다음은 뭐였어요? 여기 x값하고 접선과 함수가 만나는 그 x값. 여기 길이가 여기가 4였으니까 그리고 2대 1이어야 되니까 여기가 4면 여기는 2여야겠지. 그죠? 극값과 극값 거리비 그리고 그 극값에서 함수랑 만나는 교점까지 거리비가 2대 1이라 그랬으니까 그리고 여기가 4니까 여기는 2일 겁니다. 그럼 여기 x값은 몇일까? 요 길이가 2가 돼야 되는 거니까 x는 마이너스 2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괜찮나요? 요런 거 알아두면 좋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거는 이제 수능을 보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거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내용인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는 설명을 한 반도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모르고 계셨다면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2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함수가 있고요. fx와 gx의 교점이 존재하기 위한 a값이 최대값을 구해달라는 거네요. 풀어보겠습니다. fx랑 gx의 교점이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fx와 gx가 같다고 두자. 이러면 지금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정확하게 4차식이고 3차식이니까 g를 만약에 f쪽으로 넘겨서 만든 방정식 fx 빼기 gx는 0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얘랑 같은 식이죠.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얘는 지금 방정식이고 는 0이 나왔으니까 몇 차 방정식이지? 4차 방정식이다. 결국에 함수랑 함수의 교점을 찾는 문제를 뭐로 바꿨냐면 대수적으로 방정식을 푸는 문제로 바꾼 상황이고 4차 방정식 또는 3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 중에 우리가 작년에 배웠던 건 조립제법을 활용한 거 또는 인수분해를 활용한 거. 조립제법이 인수분해의 한 일종이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해서 실근을 찾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일단 요 식을 작성해보고 인수분해가 되나 안 되나부터 판별을 좀 해보겠습니다. fx 빼기 gx는요. x 4제곱 5제곱에서 세제곱 빼는 거니까 4x 세제곱 그 다음에 9x제곱에서 마이너스 x제곱을 빼는 거니까 10x제곱 그 다음에 14x에서 2x 빼는 거니까 12x 그 다음에 a-2는 0 이렇게 나오겠네요. 얘가 지금 우리가 말하는 fx 빼기 gx가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뭘 해보려고 했냐면 처음에 인수분해를 해보려 했어. 즉 근이 되는 x값 하나를 찾아서 조립제법을 써보려 했는데 문제가 요런 값 있잖아요. 미지수가 껴있을 때는 쉽게 a값을 찾기는 어려워요. 그쵸? 그래서 이거 지금 일단 조립제법으로 근을 찾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까지는 일단 인지가 된 상태고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라는 건데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이 뭐였냐면 요렇게 뭐뭐뭐뭐뭐는 0이라고 바꾸고 이 함수를 여기 있는 좌변에 있는 식을 새로운 함수 예를 들어서 hx라고 새로 설정을 하는 거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x 4제곱 플러스 4x 세제곱 플러스 10x 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a 플러스 1을 새로운 함수라고 설정을 하는 거예요. hx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는 방법을 알았으니까 hx가 만약에 어떻게 생겼을 거야. 4차 함수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해볼까요? 그러면 얘가 이 4차 함수 hx가 는 0, 즉 x축이랑 만나는 점이 있어야 되니까 존재한다고 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x축이 그래프를 뚫고 지나간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hx를 일단 그려보고 그 그래프가 x축이랑 만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이런 식으로 좀 단계별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해야 될 건 hx를 그려볼게요. 그래프를 그리려면 미분이 먼저 필요하겠죠. 4x 세제곱 플러스 12x 제곱 플러스 20x 플러스 12 도함수를 구했는데 도함수가 3차 함수인 상황이고요. 많이들 하는 실수가 얘를 한 번 더 미분을 해. 12x 제곱 플러스 24x 플러스 20 문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왜 미분했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 다시 한번 미분하는 이유를 잘 모르고 지금 얘 보면 뭔가 미분을 하고 싶게 생겼어. 그죠? 복잡하고 3차식이고 미분하면 뭔가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래서 미분을 했는데 그 다음엔 펜이 막혀버리죠. 미분하는 이유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분을 한다는 건 무슨 말이었냐면 미분한 식 우리가 도함수라고 부르는 그 식의 뭘 판단하는 거였냐면 부호를 판단하는 거였어. 부호. 플러스면 원래 함수가 증가, 마이너스면 원래 함수가 감소하니까 도함수의 부호를 판단할 때 중요한 점은 뭐였냐면 어디에서 부호가 바뀌냐는 거였어. 그죠? 이런 점에서 극대, 이런 점에서 극소 이렇게 해서 그래프가 생길 건데 그러니까 도함수는 결국에 도함수의 근을 찾는 게 중요한 일인데 근에서 부호가 바뀌든 안 바뀌든 할 테니까 근데 도함수의 근을 찾아야 되는데 왜 미분을 했냐 이런 얘기로 도달하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얘를 미분하는 게 아니고
이 식을 한 번 더 미분하는 게 아니고 hx의 근을 찾는 게 필요하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hx의 근을 찾아라. 자, 그러면 얘가 는영 이렇게 가볼게요. 4로 나눠보겠습니다.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3 은영 이거의 근을 찾자라는 거고 조립제법이 될 것 같죠? 마이너스 1로 되네요. 자, 얘는 그러면 인수분해가 x 플러스 1 하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조립제법으로 찾지 말고 이렇게 찾아보자. 최고차항은 세제곱 돼야 되니까요. x제곱이 들어가야 세제곱을 만들 수 있고요. 상수항은 플러스 3이어야 되니까 여기는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얘랑 얘로 지금 요거랑 요거를 찾았는데 그 과정에서 보니까 3x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몇 x야? 5x니까 여기에서 2x를 더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고 1이랑 곱해서 2x가 되는 수는 플러스 2x밖에 없겠죠. 헷갈리시면 조립제법 쓰셔도 무방합니다. 는영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도함수가 0이 되는 값은 얘의 근 또는 얘의 근 아래 좀 지울게요. 얘의 근 또는 얘의 근 이렇게 될 건데 지금 얘의 근은 x-1 얘는 어떻게 돼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 완전 제곱식인데 지금 두 칸만큼 더 올라가 있는 거니까 얘는 그래프가 공중에 떠버리는 상태고 즉 그 말은 실근이 없고 항상 양수라는 뜻이네요. 그죠? 이 부분은 항상 양수예요. 어떤 값이 들어가든. 그럼 결국에 h'x는 마이너스 1 기점으로 얘는 항상 양수니까 얘가 음수일 때 요 전체가 음수일 거고 얘가 양수일 때 요 전체가 양수이겠죠.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생기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머지 부분에선 근이 존재하면 안 되죠. 얘는 지금 h'x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야. 마이너스 1 좌우에서만 부호가 바뀌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이 부분은 부호 변화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잖아. 자, 그러면 도함수의 부호가 마이너스 1 전에는 감소, 마이너스 1 이후엔 증가니까요. 원래 함수 hx는 마이너스 1 기점으로 계속 감소하다가 마이너스 2부터는 다시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 형태라는 뜻입니다. 이게 hx겠죠. 자, 근데 우리 아까 원래 식으로 돌아가 보면 hx가 0이 되는 그런 x가 존재하게 만들어주세요 이런 거니까 x축은 이렇게 있으면 돼, 안 돼? 다시 이렇게 안 되지. 그래프랑 x축이랑 만나야 실근이 있는 건데 지금 x축이 이렇게 그려져 버리면 함수가 위에 떠버리니까 이 상황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x축이 얘랑 이렇게 만나거나 아니면 위로 더 올라가서 계속 만나거나 이런 상황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즉 h-1, 즉 hx의 최소값인 요 값이 x축보단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x축이 이렇게 그려져야 답이 된다니까. x축이 이 점의 y값보다 더 위에 있어야 된다는 뜻이니까 h-1는 함수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우리 이렇게 풀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나온 함수값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x축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그러면 h-1 구해보겠습니다. h-1은 여기 마이너스 1 대입하는 거죠. 1 빼기 4 플러스 10 마이너스 12 더하기 a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7 플러스 a 요거죠. 요렇게 그러면 a가 7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네요. 7, 6, 5, 4, 3, 2, 1 다 되고요. 뭐 자연수만 얘기했는데 7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실수가 다 되는 건데 그 중에 제일 큰 걸 골라달랬으니까 답은 7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3번 문제 가볼게요. 부등식을 풀어볼 건데요. 마찬가지로 여기를 hx라고 두고 fx가 없으니까 fx라 둘까요? fx라고 두고 fx 그림부터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풀입니다. f'x는요. 마이너스 12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6 도함수는 뭘 찾는 게 중요하다? 근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요. 근을 찾으려면 인수분해해야겠습니다. 2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얘 인수분해 잘 되죠. 2x 플러스 1
x 마이너스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도함수가 최고차항 음수니까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 x값이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 x값이 1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2분의 1 전까지는 감소했다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이런 그래프로 그려지겠습니다. 자, 그러면 fx는요 이렇게 생긴 그래프일 거고 여기 x값이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 x값이 1 이렇게 생기겠네요. 자, 그런데 문제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큰 부분에서 함수를 관찰해 달라는 거니까 우리 여기는 지울게요. 영역 지우개로 이렇게 지워보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부분은 여기부터 요렇게 요 부분만 다시 그려볼까요? 이렇게 이 부분만 관찰해 주세요 이런 뜻이고 K보다 이 그림이 항상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니까 그럼 K는 어디 있어야 될까? 이 그래프보다 항상 K가 위에 있거나 아니면 살짝 겹치거나 한 점에서 만나거나 이런 상황만 허용된다는 거니까 K가 여기 써도 되고 여기 써도 되고 여기 써도 되고 가장 특수하게 되는 경우가 여기겠죠. 딱 접하는 경우. 요 점에는 답은 되는데 요 아래로 내려가는 순간부터는 답이 되지 않는 그런 K를 이 점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다. 딱 접하는 경우. 즉, 이 점의 Y값이 K, 이 점의 Y값이 K라는 거니까요. fx에 1을 대입했을 때 넣은 함수값이 K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f1은 마이너스 4 더하기 3 더하기 6 더하기 1이니까 여기가 6. 여기가 6이고요. K는 실제로 얘보다 더 위로 올라가는 건 상관이 없죠. 이렇게 더 올라가도 항상 죄송합니다. 이 K보다 그래프가 항상 아래에 있으니까 이건 상관없으니까요. K는 6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아도 됩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최소값 구해달라 했으니까 6 이런 식으로 K값, 최소값 구해봤습니다. 4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이렇게 생겼다. 이런 얘기네요. P의 위치가 2가 되는 순간 P의 속도는 이렇게 물어봤죠. 위치 함수를 XT라고 적고요. T 세제곱 빼기 T제곱 빼기 OT 빼기 1 이렇게 적어볼게요. 이거를 할까 말까 좀 고민이 되는데 위치와 속도, 가속도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수직선 위에 있는 점 P에 대해서 이 점의 위치를 시간에 대한 함수로 적을 수 있다라고 배웠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T가 어떤 시각 T에 대해서 그 점의 위치를 T의 변화에 따라서 이동하는 어떤 점의 좌표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에서는 그 위치가 이렇게 T세제곱 빼기 T제곱 빼기 5T 빼기 1로 주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이고요. 근데 우리가 아마 물리학을 배운 친구들은 배웠겠지만 위치를 시간으로 미분하면 뭐가 나오죠? 위치를 시간으로 미분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아주 작은 시간 동안 위치가 얼마나 변했냐라는 뜻이고 다시 한번 위치를 시간으로 미분한다는 건 어떤 뜻이야? 아주 작은 시간 동안 위치가 얼마나 변했냐 이거에 대한 값이 위치를 시간으로 미분한 거고 아주 작은 시간 동안 위치가 얼마나 변했냐는 건 다른 말로 하면 그 점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냐라는 거죠. 우리가 그걸 두 글자로 뭐라 부르냐면 속도라고 부릅니다. 속도는 우리가 벡터량이라고 얘기하고요. 벡터는 아마 배운 친구들 알겠지만 뭐랑 뭘 가지냐면 크기를 가지고요. 방향을 가집니다. 당연하지. 얼마나 변했냐라고 하면 왼쪽 방향으로 변했냐, 즉 P가 이렇게 이동 중이냐 아니면 이렇게 이동 중이냐 이걸 얘기해 줘야 되고요. 그러면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냐, 많이 빠르게 변하고 있냐, 조금 빠르게 변하고 있냐 이것도 얘기해 줘야겠죠. 요 방향을 얘기하는 뜻이 이거고요. 그 다음에 크냐 작냐를 얘기하는 게 이거겠죠.
수학에서 왼쪽 오른쪽은 뭘로 설명하지? 그치, 방향 마이너스 또는 플러스로 얘기할 것 같고요. 크기는 실수의 크기 숫자로 얘기하겠죠. 절대값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절대값. 그러면 위치를 미분해서 아주 작은 시간 동안 위치가 얼마나 변했냐라는 식을 가지고 t를 대입하는 거야. 어떤 시점에서의 속도가 궁금하면 위치를 미분한 요 식에 t를 대입해서 그 값이 그 시각에서 그 점 p의 속도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1초 후 x의 속도가 궁금하면 x를 미분합니다. t로 3t제곱 빼기 2t 빼기 5. ta를 대입합니다. 1초 후가 궁금한 거니까 x'1은 3 빼기 2 빼기 5 몇이죠? 마이너스 4. 어떻게 해석한다고? 왼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왜? 마이너스니까. 근데 얼마만큼? 4만큼의 크기를 가지고 왼쪽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이런 뜻이겠죠. 다른 말로 하면 4만큼의 크기를 가지고 음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x'3 한번 구해 볼게요. x'3은 27 빼기 6 빼기 5 16 이렇게 되겠죠. 이건 무슨 말이야?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오른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얼마만큼? 16만큼. 16의 크기만큼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까요? 아까 1초 후에 P의 속력하고 3초 후에 P의 속력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속도에서 크기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속력이니까 1초일 때 X의 속도였던 P의 속도였던 마이너스 4, 3초일 때 P의 속도였던 16 중에 크기가 더 큰 건 3초 후의 속도가 되겠죠. 속력이 되겠죠. 16 이렇게. 이해됐나요? 이런 식으로 속도의 비교, 속력의 비교 둘 다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개념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아주 작은 시간 동안 위치가 얼마나 변했냐에 대한 얘기가 속도였는데 한 번 더 이런 생각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아주 작은 시간 동안 속도가 얼마나 변했냐? 얼마나 변했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속도도 계속 변화할 거예요. 즉 그러니까 이렇게 빠르게 움직일 때도 있고 천천히 움직일 때도 있고 빠르게 움직일 때도 있고 천천히 움직일 때도 있고 이런 상황으로 가는 방향은 유지되지만 즉 양의 방향으로 계속 이동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 속도가 계속 바뀔 거란 말이야. 아주 작은 시간 동안 속도가 얼마나 변했냐를 알려주는 단위를 우리가 가속도라고 얘기합니다. 가속도. 가속도는 속도를 한 번 더 t로 미분한 것이고요. 그 의미가 그렇죠. 아주 작은 시간 동안 속도가 얼마나 변했냐는 거고 우리가 가속도를 알고 싶을 땐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해서 가속도의 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위치랑 속도, 가속도는 미분 이런 관계에 있고 속도와 속력의 차이점 어떤 점과 어떤 점에서 속력을 비교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여기서 수업 시간에 약간 아이들이 어려워했던 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어떤 시기든 일단 위치식이 나오면 미분하고 시작한다라는 어떤 그런 고질병이 있었어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위치가 2가 되는 순간 그 시각 어떤 순간인지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일단 미분부터 이렇게 문제풀이가 진행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답 구하기는 어렵고요. 이런 습관을 꼭 고치셔야 됩니다. 이런 말 그런데 그러니까 이유 없는 미분은 문제를 계속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고 이 과정에서 미분이 필요하다면 미분을 하되 어떤 식이든 일단 미분부터 하고 생각하자는 좋은 풀이가 아닙니다.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위치가 2가 되는 순간 P의 속도를 물어봤네요. 그러면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어떤 시각에 대해서
위치가 2가 되는 어떤 순간이 있을 거야. 어떤 순간이 있을 거예요, 분명. 그러면 그 순간을 찾아서 그때 p 속도를 물어봤네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풀이해 보겠습니다. 이 식의 근을 찾는 거야. 오케이? 어떤 t를 대입해야 위치가 2가 나오는지 찾아서 그 찾은 t를 위치를 미분한 속도식에 대입하겠다. 이렇게 풀면 되지 않을까요? 간단한 문제인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한번 t 찾아볼게요. 인수분해가 보이는데요. t 플러스 1 마이너스 1 넣으면 0이죠. 아까 했던 거 한번 더 해볼까요? t제곱 넣어서 세제곱 만들었고요. 여긴 뭐 해야 되지? 마이너스 3이 해야 되지. 이렇게 마이너스 3. 그러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건 마이너스 3t 생기고요. 여기 마이너스 2t가 더 있어야 마이너스 5t 되니까 이렇게 인수분해 해봤습니다. 한 번 더 인수분해가 되죠. t 빼기 3, t 플러스 1. 이렇게 결과적으로 위치가 2가 되는 t는 마이너스 1 아니면 3인데 지금 t는 시각이란 말이야. 시각은 음수 시간이 존재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0 이상부터의 시간만 다루기 때문에 t가 3초일 때 위치가 2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t가 3초일 때 위치가 2다. 그러면 이 순간 t는 결국에 3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답으로 구해야 되는 건 xt를 미분해서 t로 미분해서 나온 속도 벡터 vt 3t제곱 빼기 2t 빼기 5에 3을 대입하는 것 뿐이겠죠. V3은 27 빼기 6 빼기 5 16 5번 이런 식으로 풀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 구조를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어떤 걸 원하는지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는지가 중요하고요. 일단 생각 없이 미분하는 건 조금 우리가 안 하려고 생각을 좀 계속 머리를 쓰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5번 잠깐 건너뛰고요. 6번부터 가볼게요. 3차함수 fx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세 가지 조건이 있고요. 요 조건 가지고 뭘 찾으라 그랬냐면 1에서의 함수값에서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을 뺀 그 차이를 찾아달라. 이런 얘기로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fx가 3차 함수니까 f'x는 몇 차겠어요? 2차겠지. 오케이. f'x는 2차 함수. 근데 마이너스 3에서 그 값? 그러면 f' 마이너스 3은 0이네. 요런 뜻인 것 같습니다. 오케이. 나번으로 가볼게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뭐가 성립한다 그랬냐면 f'x가 f' 마이너스 x랑 같다? 이거는 어떤 함수에 x 넣은 거랑 마이너스 x 넣은 게 같다는 건 이거 f'x가 y축의 대칭이란 거네. 그죠? 이거 어떤 함수? 우함수란 거네. y축의 대칭이란 거네. 즉 f'x는 y축 기준으로 데칼코마니처럼 생겼다는 거야. 근데 f'-3이 0이라고? 그러면 f3도 0이어야겠네. 왜? 여기에 찍히면 이선 기준으로 데칼코마니니까 반대쪽에도 당연히 찍히지.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f'x는 이 점하고 이 점만 근으로 가지겠다. 2차 함수니까요. 근이 2개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일 텐데 이런 조건도 좋네요. 0에서의 함수값, 도함수의 함수값이 양수다라 그랬으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야 맞겠죠. 그래야 0에서 양수에서 만나니까요. 그러면 f'x가 이렇게 되니까 아마 증가만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될 것 같고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극대값과 극소값이 차가 18? 이렇게 해볼까요? 그래프는 이렇게 될 것 같아. fx가 이렇게 좀 더 이게 fx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3 여기가 3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입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 뭘 얘기했냐면 지금 극대값하고 그러니까 여기 y값 여기 y값하고 여기 y값 요 차이 요 간격이 몇이래? 18이래. 요거 가지고 풀어달라는 거예요. 요거 가지고 문제를 풀어달라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러니까 함수가 조금 딥하게 들어가 볼게요. 극대극소의 차이가 18이라는 건
실제 함수가 어디에 위치해 있든, 즉 함수가 좌표 평면이 이렇게 있을 때, 좌표 평면이 이렇게 그려질 때 실제 함수가 뭐 요렇게 있든 아니면 요렇게 있든 요렇게 있든 요렇게 있든 요렇게 있든 요렇게 있든 다 똑같은 함수를 지금 평행이동 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위아래로 이렇게 어디에 있든 극대값하고 극소값 차이는 안 바뀌잖아. 그냥 잡고 같이 이동시키는 게 평행이동이니까 극대값하고 극소값이 차이가 18이라는 조건만으로는 함수가 결정이 안 되는 상황이란 거지 결국에. 그래서 문제도 이런 걸 물어본 거야. F1에서 F-1 뺀 건 얼마냐. 함수가 결정이 안 돼도 1하고 마이너스 1 차이의 요 간격은 결정이 되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가요?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 한번 이렇게 물어볼게요. 함수가 결정이 안 된다는 거는 결국에 함수를 어떻게 결정해도 내가 이 함수를 어디에 갖다 놔도 답은 똑같다는 거니까 x축을 그냥 이렇게 설정해 볼게. 너 이제 x축해? 넌 이제 x축이야. 즉 fx는 마이너스 3에서 중근을 가지는 3차 함수야 라고 세팅을 해볼게요. 요거 괜찮아요? 이렇게 들 수 있던 이유는 극대하고 극소의 차이만 줬기 때문에 함수의 위아래 평행이동에 답이 바뀌지 않는다는 뜻이고, 내가 어디에 함수를 고정시키든 답은 유일하게 똑같이 나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x축을 여기 고정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 x값이 마이너스 3, 여기 x값이 3이라는 거니까 여기 x값 몇이 이게? 극값에서 그은 접선? 오케이. 여기 길이 몇이에요? 극값에서 극값 거리? 6? 그러면 이 극값에서 요 근까지의 거리는? 여기가 6이었는데? 그리고 몇 대 몇이라 그랬어? 몇 대 몇? 몇 대 몇이야? 2대 1. 비율이. 그럼 여기 몇이야? 6이면? 여긴 3이겠네. 여기 x값 몇이야 그럼? 6이겠네. 괜찮나요? 괜찮나요? fx는 그럼 최고차항은 몰라. k에 x 플러스 3 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 6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선생님 이거 어떻게 찾으셨어요? 6에서는 뚫고 지나가, 마이너스 3에서는 접해. 제곱항이고 1차항이다.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으면 도함수의 활용 1번 내용 중에 미분 없이 개형 그리는 법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여기까지 알면 뭘 구할 수 있냐면 F3이 18이란 조건 가지고 K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왜냐면 여기 높이가 18이고 여기가 0이니까 Y값이. 여기가 0이잖아 Y값이. 그러니까 여기는 Y값이 18이겠지. 이걸로 찾아보겠습니다. F3은요. K 곱하기 6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3. 얘가 18. K는 마이너스 6분의 1. 맞죠? 맞네요. K는 마이너스 6분의 1. 요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F1에서 F-1은 뭐 넣어서 계산하면 되겠죠? F1은 마이너스 6분의 1 곱하기 16 곱하기 마이너스 5. 6분의 80. F-1은요. 마이너스 6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마이너스 7. 6분의 28. 이렇게 되죠. 여기에서 여기 빼보겠습니다. 6분의 52. 3분의 26. 5번. 이런 식으로 풀 수 있겠습니다. 꽤 괜찮은 문제인 것 같죠? 여기 X축으로 설정한 거. 여기를 X축으로 설정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여기를 X축으로 설정한 이유는 근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였어요. 근을 찾으면 최고차항만 요 함수값으로 찾으면 되니까, fx를 다 찾으면 사실 답 구하는 건 아무 문제 없는 거니까 대입해서 구하면 되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x축을 이렇게 설정했습니다. 연습할 때는요, x축을 여기에 설정하는 것도 한번 연습해 보세요. x축이 여기면 요 함수의 y값이 마이너스 18이 되겠죠. 이것도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문제 5번 가볼게요. 최고차항 계수가 1인 이차함수 fx가 있고요. 실수 t에 대해서 f 절대값 x 더하기 t가 x에서 극값을 갖는 모든 실수 a의 개수를 gt라 한다. 그때
GT의 1에서의 좌극한과 우극한 값이 다르다라는 거네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t가 1일 때 1 왼쪽에서 접근할 때의 극값 개수랑 오른쪽에서 접근할 때의 극값 개수가 다르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가 좀 어려워 보여요. 어려워 보이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여기 우리 이런 거 공부한 적이 없거든. 절대값 x 더하기 t라는 게 f 안에 합성됐을 때, 합성함수죠. 이럴 때 어떤 식으로 다뤄야 될지 배운 적이 없거든. 맞아, 배운 적 없어. 근데 절대값 x 배웠고, 플러스 t 평행이동 배웠고, 합성함수도 배웠고, 다 배운 걸로 만들어낸 건데, 그죠? 이런 걸 좀 스스로 생각해 봐야 우리 시험장에서, 내신 시험장에서 또는 모의고사 시험장에서 새롭게 보이는 것 같은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가 좀 보입니다. 결국에 어려워 보이는 수학 문제의 본질은 내가 알고 있는 게 뭔지 생각해보고, 알고 있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 내가 익숙한 것들로 바꾸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조금씩 길이 보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fx 플러스 t 요게 도대체 뭐냐, 이것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뒤에는 모르겠고 여기는 모르겠고, 일단 이거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fx는 최고차항 계수가 1인 이차함수라고 했습니다. 절대값이 있으니까 일단 쌤은 이렇게 하는 게 좋아 보이는데,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0보다 작을 때. 이거는 여러분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쵸? 절대값 있으니까 절대값 푸는 거 당연히 연습 많이 했던 거니까 f x 플러스 t랑 f 마이너스 x 플러스 t 이렇게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위에 거는 2차 함수를 평행이동한 거에 지나지 않고, 아래 것도 2차 함수를 대칭이동하고 평행이동하고 이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x 플러스 t도 부담스러워. 이것도 좀 어려워.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꿔볼게요. kx x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지금 kx가 fx 플러스 t인 상황입니다. 그러면요, 아래 거는 어떻게 바뀌냐면 x 자리에 마이너스 x 대입한 게 아래 거니까 얘는 k에 마이너스 x 이렇게 바뀌겠죠? x가 0보다 작을 때. 자, 지금 계속 식 변형하면서 왔는데 마지막에 나온 건 결국 뭐였냐면 어떤 kx랑 그거를 y축에 대칭 이동한 k-x 두 개만 남게 됐습니다. kx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요, 얘도 2차 함수, 얘도 2차 함수니까 결국에 kx도 몇 차 함수다? 2차 함수다. 그러면 요 복잡하게 생긴 이 함수는 결국에 뭐냐면 0의 오른쪽에서는 어떤 2차 함수, 0의 왼쪽에서는 오른쪽에 그렸던 걸 y축에 데칼코마니한 함수, 이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걸 파악하는 게 일단 시작일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아무렇게나 그려보겠습니다. 좌표 평면이 이렇게 있을 때요, kx가, 지금 kx는 0보다 큰 쪽에서만 그려지는 거니까 kx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해볼게요. 2차 함수니까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쵸? 0일 때 여기 지나고, 그러면 k-x는 이거의 대칭 이동에 지나지 않으니까 y축 대칭 이동 시켜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가 kx, 얘가 k-x. 요 두 개를 이어 붙인 게 뭐? 요거.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요거래요. 자, 근데 좀 이해가 됐나?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만약에 kx가 이렇게 안 생기고 이렇게 생길 수도 있죠? kx가 이렇게 생겼으면 우리는 원하는 건 근데 0 이상인 범위만 kx로 잡는다는 거니까 kx가 원래 이렇게 생겼으면 kx는 이쪽만 그려지겠지. 0 이상만 가져오는 거니까. 그러면 k-x는 이 선의 데칼코마니니까 요렇게 생긴 게 k-x일 것 같아요. 여기가 kx, 여기가 k-x. 이런 상황 괜찮아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는 이 함수가 극값을 가지는 실수의 개수를 gt라는 새로운 함수로 정의했대요. 즉 여기서 극값이 각각 몇 개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첫 번째 거부터 봐볼까요? 여기 극값 어디 있지?
여기 극값. 극소? 여기 극소. 두 개. 여기도 극값인가요? 여기? 선생님, 여기는 일명 첨점이라고 배웠는데요. 뾰족한 점이라 미분이 안 돼서 극값 아닙니다. 도함수의 활용 첫 번째 학습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친구. 극값, 극대극소는 오로지 뭐로 결정되는 거였죠? 그쵸? 주변에서, 로컬에서, 이웃에서 내가 제일 크면 극대, 내가 제일 작으면 극소. 이것뿐입니다. 즉, 미분이 되냐 안 되냐, 좀 더 나아가서 연속이냐 불연속이냐는 극대극소를 판별하는 그 기준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3차 함수에서 또는 4차 함수 다항함수에서 극대극소면 그 값에서 도함수가 0이란 건 그 함수가 다항함수여서였어요. 다항함수여서. 실제 극대극소의 개념은 미분 연속이랑은 아무 상관없고 내가 그 주변에서 제일 크냐 작냐 그걸로만 결정되는 거였단 말이야. 그러면 이 문제에서 얘도 극대가 맞다는 거지. 여기는 극소고. 즉 요런 상황에서 극값은 몇 개? 3개다. 요런 얘기고요. 만약에 kx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해볼게요. 요런 식으로 그려진다면 여기서 극값은 여기밖에 없는데 하나? 1개. 이렇게. 괜찮아요? 그러면 이거 극값이 개수가 바뀌는 점이 있겠다. 조금만 생각해 볼게요. 좌표 평면이 이렇게 있었어. 지금 kx는 fx란 걸 t만큼 평행이동시키는 거야. 계속 마이너스 t만큼 왼쪽으로 움직이는 거야. t가 커지면 fx가 왼쪽으로 붙는다고, 음수 쪽으로 이동한다고. 원래 fx가 이렇게 있었어. 만약에. 오케이? 그러면 원래 fx가 이렇게 있었으면 t가 0일 때는 이렇게 생겼을 거고, 그렇죠? 극값 3개일 거고, t가 점점 양수로 가면 갈수록 그래프가 이쪽으로 붙을 거야. 왜냐면 t가 숫자가 1이 들어가든 2가 들어가든 계속 양수 쪽으로 가면 fx 더하기 1, fx 더하기 2, 즉 fx를 왼쪽으로 미는 상태인 거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됐다가 결국엔 이렇게 됐다가 결국 어디까지 가겠어? 이렇게 완전히 축이 y축에 넘어가면 이렇게 마치 하나의 그래프처럼, 더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 더 넘어가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도 될 거야. 원래 fx가 이렇게 됐을 거니까. 양수만 가져오는 거니까. 그러면 t가 0일 때는 fx가 이렇게 생겼다고 쳐도 t가 점점점 커지다 보면 언젠가는 2차 함수의 축이랑 y축이 일치해지는 그런 순간이 있을 거고, 그때부터 gt의 개수, 즉 극값을 가진 a값의 개수가 바뀐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1일 때 극값의 개수가 바뀐다. 이거 얘기해주고 있네. 즉 t가 1일 때 fx는 죄송합니다. kx는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t가 1일 때 괜찮아요 이거? t가 1일 때 이렇게 생겨야 극값이 이때부터 한 개로 바뀌고 그 뒤로는 쭉 한 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그러면 t가 1일 때 fx 더하기 1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이렇게 생겼다는 건 축이 0이라는 거고 x제곱 플러스 p 이렇게 가진다는 거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fx 구하는 건 쉽지. x 자리에 만약에 뭐 x 빼기 1을 대입한다고 해볼까요? 그러면 fx는 x 자리에 x 빼기 1 넣는 거니까 x 빼기 1 제곱 플러스 p 이런 식으로 적히겠죠. fx가 이렇게 나옵니다. fx 구하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고요. 그 다음 얘기 한번 해볼게요. 방정식 hx는 0의 모든 근은 정수이다. hx의 근은 얘가 0이 되거나 얘가 0이 되는 건데 얘가 0이 되는 건 3.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것도 정수근만 가진다는 얘기겠죠. 여기까지인 것 같고, 나번 한번 풀어볼게요. 나를 위해서 요거 잠깐만 위로 올릴게요. fx가 이렇게 된대요. 나번 h'1과 h'3을 곱했더니 뭐야? 음수다. h'1과 h'3을 곱했더니 음수다.
죄송해요. 잠깐 멈췄습니다. H'이라고 H'3을 곱했더니 음수다. 두 함수 값을 곱했더니 음수? 뭘까요? 이런 생각 가능하지 않을까요? 두 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H'1은 H'3과 부호가 다르다. 맞죠? 정확하게 맞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H'X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H'X는 얘를 미분하는 거니까요.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렇게. H'1 구해보겠습니다. H'1은요. F1 마이너스 2F'1. H'3은요. 여기 3 들어가면 0이니까 F3. 이렇게 되겠죠. 근데 보면 지금 fx는 2차 함수인데 요 축이 어디라는 거야? x가 1이라는 거니까 1에서 미분 계수가 0이에요. 미분해 봐도 상관없고요. 그러면 f'1이 0이라는 거니까 얘는 f1과 같네요. 즉 H'1, H'3 이렇게 복잡하게 줬지만 결국에 나번은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네. 나번 F1 곱하기 F3이 음수. 이렇게 바꿀 수 있겠네요. 그쵸? 왜냐면 H'1이 F1이고 H'3이 F3이니까. 오케이. 근데 fx는 정수근만 가진다 그랬는데, 근데 1하고 3은 부호가 달라야 돼. 곱했을 때 음수니까. 그러면 1, 3이 이렇게 있든 아니면 이렇게 있든 요 사이에 만나는 이 점은 어디라는 거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인데 이겠지. 반드시? 왜요? 정수근만 가져야 되는데 fx가 x축이랑 만나는 건 정수여야 된대. 근데 1하고 3일 땐 0도 아니고 부호가 다르대. 이거 무슨 정리였어요? 사이값 정리. 1에서 fx는 지금 어쨌든 2차 함수니까 실수 전체에서 연속 다 성립하는 상태고 닫힌 구간 1, 3에서도 연속 당연히 맞고요. 그쵸? 그리고 정수의 근만 가져야 된다니까 1하고 3 사이에서 x축을 뚫고 지나가는 그 점은 2일 수밖에 없다. 원래 사이값 정리는 어떤 점에서 만나는지는 얘기해 주는 게 아니고 그 점이 존재한다라는 것만 얘기하는 거였는데 이 문제는 특별하게 정수의 점에서만 만날 수 있다라 그랬으니까 여기가 2인 것도 바로 알 수 있겠죠. 우리 요렇게 값이 곱해져 있을 때 음수일 때 요 사이에서 근이 반드시 있다. 이거 무슨 정리였어요? 사이값 정리 응용 볼차노 정리도 수업 시간에 설명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답 나왔네요. F2가 0이라는 거네. F2가 0. 그러면 fx가 요거였으니까요. 1 더하기 p가 0, p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괜찮죠? 그러면 H'4 마지막 거 해보겠습니다. H'4는요. 여기 4 대입하는 거니까 F4 플러스 F'4 이렇게 되겠고요. fx는 여기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는 거니까 x제곱 빼기 2x 이렇게 되죠. F4는 16 빼기 8, 8이고 F'X 구해볼게요. F'X는 얘를 미분하면 되니까 2x 마이너스 2 여기 4 대입하면 6 이렇게 되겠죠. 두 개 더하라 그랬으니까 14 답에 있네요. 4번 이런 식으로 풀 수 있습니다. 5번이 좀 어렵죠. 5번 좀 어려웠습니다. 5번 어떤 부분 좀 복습하면 좋을 것 같냐면 요거를 그리는 걸로 문제를 시작했어요. 요거를 그리는 방법 절대값 그 다음에 치환 우리가 좀 알기 쉬운 형태로 치환하기 이런 것들 들어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요거 좀 어려워 보이긴 했어요. 쌤도 어려워 보이긴 했는데 어쨌든 할 수 있는 것부터 천천히 하고 나니까 길이 좀 보였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요 조건 1에서 좌우에서의 극값을 갖는 A값이 개수가 바뀐다는 조건으로 이런 그림 추론을 해보면서 점점 생각해 봤더니 우리가 뭘 생각했냐면 fx를 추론해낼 수 있었습니다. 답이 되는 상황 t가 1일 때 그래프가 최초로 극값이 하나가 된다. 이런 조건을 통해서 fx를 찾아냈고요. 그 다음에 가나번 해석하는 과정에서도 hx가 근이 되는 게 정수니까 fx도 정수근을 가져야 되고 나번을 해석해 봤더니 f에 대한 사이값 정리로 근을 찾아낼 수 있고 문제의 특성상 정수근만 가져야 되니까 2에서 근을 가져야 된다. 요거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봤습니다.
5번 중요합니다. 이렇게 5번, 6번 학습지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